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눌 주제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저는 이게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 나눌 때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 정말 극에 달했고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내란이다. 왜? 헌법 질서를 교란시키고 삼권 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결국 파괴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정권의 또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저는 과거의 군사정권의 군합질, 군합발을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의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사법개혁 3법 뭡니까? 첫 번째 법 왜곡죄입니다.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인데요. 판검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불법 증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범죄를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이 법 왜곡죄고요. 두 번째 재판소원법입니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재판소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고요.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이 세 번째로 있죠. 대법관 증언법은 현재 14명의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인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고 이것이 전부 다 상임위를 통과했고 지난 2월 말 그리고 3월 1일까지 이것이 전부 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줄줄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첫 번째 법 통과시키고 또 다음날 두 번째 그 다음날 세 번째 법 통과시켜서 3법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레토릭이 아니고 이 3법, 사법 3법이 줄줄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뭉개지는 그러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이렇게 붕괴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이 논의, 이른바 언필칭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논의는 사실은 언제 시작이 됐는가? 2025년 지난해입니다.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지난해 5월 1일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일이 있었죠? 이재명 당시의 그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2심 판결, 2심이 1심이 이제 유죄, 2심이 무죄를 했는데 대법원이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파기환송을 하고 나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으니까 사실상 유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냥 고법에서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 심에 이제 기속되기 때문에 기속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앞두고 온갖 사법부에 대한 이제 압박, 겁박,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운운, 또 청문회 운운, 국정감사 운운, 특검 운운 해가면서 결국은 이제 이 고법에서 이거를 이제 재판 기일까지 설정을 했다가 이걸 재판 기일을 미루게 되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결국은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러한 이제 흐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직후에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사법개혁 3법입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이재명을 지키자. 이재명을 지켜서 대통령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이 소위 말해서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곤혹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사법개혁을 하자. 특정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받아서 특정인 일인을 위한 사법 제도 개혁에 착수한 겁니다. 정말 이 피울림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정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는 의도 첫 번째고요. 그래서 차제에 사법권의 구조를 법률적으로 인위적으로 재설계해서 행정과 입법에 의해서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도와 저의를 갖고 이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해 왔던 거죠. 이것이 지난 며칠 사이에 쭉 이제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의 승인입니다. 승인하느냐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저는 정말로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네. 자기 재판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자기 재판에 대해서 이걸 막으려고, 예,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예,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고, 그리고 국정 운영을 끝까지 해나가지고 5년 임기를 지키고 그 이후에도 자기가 좀 사법 리스크로부터 안전해지려고 막은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대법관 증언은 뭡니까? 이재명 임기 내에 지금 14명 대법관 중에서 12명을 더 선임해서 26명으로 만든다는 건데, 26명 대법관 중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22명이 됩니다. 예, 이게 따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22대 4의 구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짐작해 볼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어떤 식으로든 살아나고, 임기 중에 살아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참 희박한 상태지만, 또는 임기 후에라도 살아나서 진행이 되면 대법원에서 22대 4의 비율이니까요. 거의 누가 주심을 하든 간에, 예, 3심에서, 최종심에서 아유 이거 무죄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네,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소위 사법 권력의 재구성을 통해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첫 번째 안전장치다. 두 번째, 재판 소원이죠. 재판 소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 대법원도 믿지 못하겠어. 대법원에서 이게 또 유죄가 났어. 그러면 또 헌법재판소로 또 넘겨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지금 이재명 소위 진보 대 보수 나누면 진보가 지금 5, 보수가 2 이렇게 돼 있죠. 절대적으로 이재명 정권에 유리한 그 구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4심제로 가겠다, 사실상. 이거는 헌법적 논리로 보면은 사법권은 법원에 귀속되어 있는데 그 헌법 조문을 무시하고 사법권의 최종적인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준 거다. 헌법 무시다. 뭐를 위해서?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 번째, 법 왜곡죄. 예. 판검사,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할 거야? 검사가 지금 수사를 해갖고 이제는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5개 재판 벌이고 있죠? 8개 사건, 12개 혐의입니다. 예. 그래서 검사는 공소 유지를 잘해야 검사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소 유지를 잘 하려면 이재명은 계속 유죄야 이걸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너 법 왜곡하고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이야. 너 그거 맞고 나서 나오면 변호사 개업도 힘들어. 말해서 압박하고 있는 거죠. 또 판사는 판사대로, 야 이걸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유죄 판결 내리면 너 법 왜곡했어. 판사 너 10년 이하의 징역에 옷 벗어야 돼. 변호사 개업도 힘들어. 겁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법관 정한 헌법소원, 법 왜곡죄, 1중, 2중, 3중 안전장치를 통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사법권을 형해화시키는 거다. 이거는 결국은 상권 분립을 해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다. 저는 초대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전두환 군사정권 때도 없던 시도다 이렇게 봅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때도 사법부요, 박정희 정권 때도 사법부요, 정말 존중했습니다. 간간히 이게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은 그때는 또 법관들이 막 나서가지고 이게 이제 법란이라고 합니다. 법란. 예. 막았습니다. 여론이 막고요, 언론들이 막았어요. 예. 그런 일들이 시도될 움직임이 있었을 때는. 예. 사법권은 감히 건들지만 입법권은 많이 입법권은 어차피 뭐 국민이 투표해서, 예, 그걸 구성하는 거니까. 행정부도 그렇고. 예. 행정권력, 입법권력은 선출직이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여가 됐건 여권에 이제 뭐 다수 의석이 됐건 그거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사법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법권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건데, 입법과 행정까지 걸머진 세력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전두환 군사정권 때도 없었다. 이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예. 따라서 저는 군합발은 필요가 없지만 저는 지금 입법 폭주가 바로 군합발을 대신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 그런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바로 헌정유린이고 저는 내란이다. 감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장동혁 지도부가 오늘부터 국회의원, 지도부, 그 다음에 원외 당협위원장, 그리고 지휘층과 함께, 예, 이재명 정권의 사법파괴 3대 압박,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걸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는 장애투쟁을 벌여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장애투쟁이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저들의 입법 폭주를
저들의 이 입법 군합발을 배제시키고 제거하는 그런 투쟁으로 이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립을 하고 6월 지방선거까지 또 매진하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잘 막아내기를 기원한 심정으로 오늘 허민의 뉴스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